알렉스그룹 신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 시작하신 지 적게는 한 두세 달? 많게는 우리 이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되셨죠, 그죠? 직급까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니어 디렉터, 브론즈, 실버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골드 사업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아마 그런 생각을 계속 의구심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걸 하고 시작했으니 이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직급자로 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다이아몬드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안 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가끔가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마 로봇이거나 아니면 AI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 값을 줘가지고 어느 일정당 수준에 딱 올라가 버리면 그거를 다시 리와인드 시키지 못하게끔 아예 프로그램을 해버리면 안 할 텐데 사람인지라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과거 생각을 계속하고 추억을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멋있었던 나의 생활, 나의 시간들을 아마 계속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추억을 생각하고 나를 자꾸 되돌아본다는 건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저는 하나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확신이라는 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한 게,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확신이 있나? 정말 내가 여기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돈 벌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 거야. 돈 벌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돈 벌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을까예요? 돈 벌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아직 돈도 안 벌었는데. 근데 아마 그런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추스리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의 키워드는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확신인데 이거를 그냥 객관적인, 주관적인 나 혼자만의 생각 아니면 누가 아까 왜 스폰서가 말하면 이렇게 좀 따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는 스폰서 말이 곧 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스폰서도 안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스폰서는 반드시 파트너를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성공해야지 스폰서가 같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는 분명히 이제 확신을 자꾸 줄 거예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됩니다. 저래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주관적인 거 말고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왜 옷을 살 때, 지금 젊은 분들은 매장 가서 잘 안 사죠.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다가 많이 구매를 하지만,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에 아니면 마트에, 시장에서 마트에서는 옷을 안 사죠. 그래도 백화점 가야겠죠, 그죠? 어떤 백화점이나 전문점 가가지고 실제 입어보고, 색감도 보고, 옷감도 보고, 그러면서 고르죠. 왜? 내가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이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더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확신이라는 단어에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확신이 있는 건가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저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여기 제 파트너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파트너들, 제 스퀘어에 가서 뭐 강의하거나 파트너들을 미팅하면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빼지를 않아요. 근데 왜 필요하냐면 자신감과 확신의 차이를 조금만 안다 그러면 일하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자신감과 확신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는 자신감이다. 그건 확신이 아니고 자신감이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제3자한테 뭔가를 전달하거나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느끼더라, 공감하더라, 체험을 하더라. 그랬을 때 내가 전달한 내 입장에서 나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했더니 상대방도 똑같이 공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확신이거든요. 사업을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확신이 생기지만 성공하기 전에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건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자꾸 갖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체험했더니 정말 변하네, 바뀌네. 누군가 전달했을 때 분명 저는 받았을 거예요. 그죠? 커피를 마셨더니 피곤한 게 줄어들었네. 정말 줄어들었네. 그런데 나는 줄어들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더니 그거를 만약에 상대방은 야 나는 피곤한 거를 줄어드는 걸 못 느끼겠어. 너나 실컷 쳐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확신이 드십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나만 바뀌는 건가?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께, 우리 회사께 사업하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디디클럽 시상식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21일 쓸떡사고 10kg 이상이 빠졌는데 등수 안에도 들지 못하는 이런 강아지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제품으로 세상에 한 달에 21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집니까? 다른 데 가면요 기가 막히게 대우받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상한 조직, 이 알렉스 그룹만 이상하게 그렇게 상도 안 주고 하다못해 커피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제가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여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제대로 후속 관리를 했더니 그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거로다가 만족하지 않나요? 꼭 그 사람이 다시 재구매를 해가지고 198을 하고 또 사람을 한 5명 정도 소개를 하면 참 좋겠죠.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거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전달해서 내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느끼게끔 해주고 그 사람도 변하게 하면 그게 저는 곧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은 내가 나의 영향력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시간에 뭐 다른 회사들처럼 그 성공을 하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고 5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것이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램브램 같은 4+4 미국산 소고기가 유행하다가 아류작들이 나오니 해성같이 사라졌지요. 그러다 제주 삼겹살을 비롯하여 삼겹살, 이베리코 같은 돼지가 유행을 끌더니 지금은 또 양고기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과거 스타벅스 진입 시절 로즈버드, 스윗번스 등 테이크아웃 소형 점포가 줄을 이룰 때가 1차, 카페베네의 전성기로 프랜차이즈가 장악을 했을 때가 2차, 너도 나도 콩 볶는다고 로스터리 카페 할 때가 3차. 과연 지금은 4차일까요?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려는 업종에 대한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옷, 화장품 등 모든 분야에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변화와 태동기의 시작점에 서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힘이 덜 듭니다.
시장 70%가 감소한 넥타이를 판다고 하거나 이제 와서 한물간 주시를 한다든지 핸드폰이 시장 잠식하고 있는데 전자사전 만든다고 하다가 망한 아이리버처럼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물결 반대 방향으로 노젓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제자리이지요. 트렌드 서너 가지가 맞아떨어지고 거기다가 노력까지 하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창업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보다 못한 것 같던 친구가 우연히 첫 발을 잘 디뎌서 잘 풀린 경우가 있지요. 그건 본인도 모르게 나침반 따라 방향을 잘 찾은 덕분이지요. 명심하세요. 삶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예,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사업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되죠. 열심히. 그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잘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가르침대, 그 방향타가 있을 거예요. 그 방향타가. 그 방향타 역할을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선배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했던 경험을 그거를 지표로 삼아서 그 지표에 맞게끔 내가 이게 보면서 방향이 조금씩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조금씩 수정하는 거. 그게 사업을 할 때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더 잘해. 나는 경험이 많아. 내가 더 잘났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엔젝트 하면서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예 머리를 비워서 생각하는 연습을 아예 하지 않았었어요. 한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어느 순간 눈 떠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떠보니까 대전을 가고 있고 서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폭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청주, 제가 집이 청주인데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6시간이 걸렸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차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버스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내 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애프터 미팅 끝나고 또 버스 타고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갔다 와서도 아씨 내가 이제 정말 이런 거 하기 싫다. 정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자. 왜? 저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됐었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다녔던 거죠. 따라다녔던 결과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마 많은 제 파트너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은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만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죠? 네. 그죠?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면 믿기십니까? 안 믿기죠? 안 믿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로봇이면 당연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걸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소득 상위 업종으로다가 직업 쪽 군으로다가 따져봤더니 전문가 직종이 41%랍니다. 상위. 예. 소득 상위면은 보시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 10억 이상은 돼야지만이 소득 상위로 들어갑니다. 전문가, 그 다음에 자영업자죠. 보세요. 판매종사, 사무직.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들이 다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자, 그러면 내가 더 큰 성공을, 그 성공의 지표가 꼭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큰 수입을 얻으려면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다가 그 나의 직종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전문직을 도전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10년 후에 하면 되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의사 지금부터 하면 돼요. 본과 6년, 그 다음에 인턴 2년 해가지고 6년 동안 공부하고 레지던트 하다가 또 한 4년 동안 공부하다가 지금부터 10년 후면 개원하겠네요. 근데 10년 후면은 의사들은 거의 다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직입니까? 아닙니까? 답답하시죠? 여러분 바로 전문직이에요.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리랜서. 아, 여러분들 제가 막 꼬시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이거 법적인 용어예요.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은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안에 그 특수판매 공제조합의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들 보험 한 20년, 30년 하면 보험쟁이라고 그래요? FP라고 그래요?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때는 전문가라고 이제 예우를 해주잖아요. 왜? 20년 한 직종에서 20, 30년 했으면요. 전문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네트워크 전문가입니까? 다단계꾼입니까? 저는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도대체 일을 해야 될까? 가장 관심 있는 사죠. 관심사죠.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그만둘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야, 가면 갈수록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연평균 11분. 그러니까 요새는 60이면 정년퇴직이 아니고요. 70대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60세 이상 그래프거든요. 60대. 그럼 50대 볼까요? 50대가 검정색이잖아요. 20대, 30대, 40대보다 현장에서 현업에서 일을 하는 속도가 종사자 수가 어때요? 실제 젊은 분들은 지금 직장을 구하느냐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현재가. 그쵸?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연배에, 그죠? 여러분들 연배, 아유, 너무 내가 나이를 높이 잡았나요? 여러분들 부모님 연배가, 이 정도 되신 분들 대부분 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희 집사람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 빨간 그래프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는 나이대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죠?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놓고 조금은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꼭 돈을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영향력으로다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닌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나 크라운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그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블루 다이아몬드 되니까 자격증이 안 나오더라고요. 크라운은 돼야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정말 가면 갈수록 연배가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 일만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뭐 안 되면 일이라도 해야겠죠.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할 만큼의 몸 상태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주니까 문제예요. 보세요. 다들 이런 질병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뇌혈관질환, 천식, 위장 뭐 이런 게 위궤양 같은 거는 많아요. 하도 그냥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요새 20대 친구들도 위염, 위궤양 때문에 병원 오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경제활동은 더 해야 되는데 몸은 자꾸 망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보세요. 이게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때 보세요. 20대는 중증이 거의 없어요. 다 경증이에요. 그냥 한 2, 3일 쉬고 몸 툭 털고 일어나면 다 그냥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그런데 40대, 50대는
그러면 이것만 봐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잡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건강하게요? 아니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위를 건강하게 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뇌졸중, 심근경색, 요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혈관질환이에요, 혈관질환.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의 가장 기본은 뭐냐? 수분이에요, 수분. 물을 적당히 마셔서 혈액순환을,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미세먼지나 담배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수분이 흡수가 돼서 몸의 혈관 안에 거의 몇 프로죠? 80%인가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혈액은 끈끈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물이 들어가서 이거를 끈끈한 걸 뭉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물을 못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꾸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피로 때문에 몸에서 뭐가 나와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게 혈관 질환. 그래서 제가 질환자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게 제 개인 사담입니다만, 어제 제가 이제, 저는 약을 지금 한 13년째 먹고 있어요. 똑같은 약을. 근데 어제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약이 그동안은 하루에 평균 7알, 한 번 먹을 때 7알을 먹었는데, 어제 병원에 갔더니 2알로 줄여주더라고요. 2알로.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혈관이 좀 많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 빼고 이렇게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약을 7알씩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약 먹느냐고. 그만큼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드세요가 아니고,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서 설명을 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드시고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일을 하셔야지 맨날 아프면서 일하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건강식품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아마 앞으로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술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딱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10잔 중 한 잔은 마시면 큰 고통이 따르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청산가리가 담겨져 있는 술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3잔 중 한 잔에 청산가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독이 든 술잔은 망설이지만 창업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받은 점포의 1년 이내 휴폐업률은 26.3%, 3년 이내 휴폐업률은 59.3%였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화제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들이 나옵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여러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무모한 도전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준비하고,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을 먼저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때의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상권이 죽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오늘 영상 요약. 술인지 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제가 요거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 저도 느낀 게 있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저를 대입을 시켜봤더니, 맞다. 이게 맞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을 했냐. 사실 처음에는요, 저는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이거 선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었습니다. 돈이 됩니까? 됩니다. 글로벌 나갑니까? 나갑니다. 저 데리고 갈 거면 하고 안 데리고 갈 거면 저는 안 할 겁니다. 데리고 갈게요. 또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여러분도 우측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데리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데리고 나갈 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확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100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시겠습니까? 3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왜 3분의 1에 도전하시겠어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100가지의 경우 수가 많은데 굳이 왜? 짧게 빨리? 그럼 1000분의 300의 그 확률과 100분의 1의 확률과 어떤 거 도전하시겠어요? 그럼 100분의 1이면 경우 수가 더 적으니까 100분의 1을 하겠네요? 아니죠. 확률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여러분들은 지금 엔젝트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143분의 1이에요. 143분의 1. 왜? 지금 국내 네트워크 회사가 143개 정도 되거든요. 143개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귀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가 정말로 내가 선택한 하나가 제대로 된 선택이냐를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잡하죠. 또 숫자 나오고 또 따지기 시작하면 또 짜증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데이터를 다 근거를 갖고 왔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근거를 보고 저게 우리를 꼬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만든 가공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실제 저게 정말 통계에 의한 거고 국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한 거라면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신뢰를 가질 건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조금 전에 백종원 셰프가 나와서 얘기하죠. 이거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성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음식점을 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온다고 막 짜증내고 막 장사도 안 된다고 막 투덜투덜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 가서 먹어봤더니 어때요? 맛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그럼 왜 먹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당을 가시겠어요? 가격도 좀 착하고 맛도 괜찮고 내 입맛에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전자에 해당합니까? 후자에 해당합니까?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게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률을 높이시겠어요? 그게 있어야죠. 그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숫자는 거짓말시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숫자는 거짓말시키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대한민국의 멀티레벨 마케팅, 일명 다단계 속칭, 전문용어로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오해하잖아요. 지금 종목 보세요. 와, 막 엄청 집중해서 보는. 원래 제 강의가 다큐멘터리라 그러는데 아무도 지금 웃지도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최현진 사장님 강의는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고 그러는데 제 거는 우리 그룹장님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강의만 하라고. 웃기려고 하지 말고. 제 딴에는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시장. 사실은 제가 2년치만 비교를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한 10년치 정도는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금감원자료에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봤더니 자, 2017년과 2018년 사실 이거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썼던 내용인데 요번에 급작스럽게 또 ESS를 또 그룹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좀 딸려가지고 좀 제가 작년 거 그대로 했는데 데이터 수치는 추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게 데이터 수치가 크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업계 평균이 2017년보다 2018년에 판매 원수는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회원 수는 늘었어요. 수당도 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각 회사마다 판매 금액이, 그러니까 오토식 금액이 됐든 아니면 1인당 구매해야 되는 금액이 됐든 그 금액이 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원은 줄었는데 매출액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수당이 늘었겠죠. 자, 저희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세요. 업계 평균에 비해서 판매원 수는 50% 늘었어요. 저희보다 더 많이 늘은 회사도 있습니다.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하지만 50% 이상 신장을 했어요. 자, 회원 수도 90%가 늘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아까 왜 우리 최은희 사장님이 두 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네? 왼쪽에 엄마, 오른쪽에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그러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10명이 회원이 가입되면 그중에 사업할 사람은 보통 두 사람이 되면 정말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런데 엔젝타는요. 2명을 데리면 2명 중에서 1명은 회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비자 2명을 데리고. 그러면 내가 2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명을 컨택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명? 1명? 그렇죠. 요 수치상으로 보면 4명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일반적인 노멀한 거잖아요. 저는 노멀한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더 능력이 더 뛰어나야 조금 떨어져요. 저는 최소한 8명은 데려와야지 2명이 돼. 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동화시키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인생이 다큐멘터리라. 그래서 저는 8명을 추천해서, 실제 저 8명입니다. 제가 오토십 제 파트너 돌리는 인원이 딱 8명이에요. 8명 중에서 사업하는 파트너는 지금 몇 명이다? 2명. 지금 딱 2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뭐 하냐? 나머지는 그냥 커피만 먹고 있어요. 집까지 것들이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돈 벌고 싶으면 따라오겠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1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3명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올해 큰 직급을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박수집 치고, 여기, 저쪽에 진주하고 창원은 박수를 안 칠라나 모르겠네요. 자, 저거 치는 거 보세요. 보죠? 저렇게. 야, 이게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이게 리얼이 저거 봐. 엄청 크게 치네. 곽 사장님, 올해 다이아몬드 준비하세요. 우측 끝에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봐더라도 엔젝타가 저는 뭐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고 장담은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왜? 그건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업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자, 엔젝타가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143개 중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있네. 이유가 분명하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머니예요. 돈이에요. 돈을 얼마를 받느냐. 10개를 팔아가지고 100원을 버는 게 낫겠습니까? 5개를 팔아가지고 200원 버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팔고도 많이 버는 게 낫겠죠. 자, 업계 평균을 봤더니, 자, 보통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금액이 사실 이 금액이에요. 왜? 한 달에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수입자가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사실 1차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힘든 금액이 첫 번째 100만 원 받을 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 다음째가 한 400에서 500 받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게 이제 깔딱고개더라고요, 보니까.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드라이버가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왜? 내 파트너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요 1000만 원은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큰 리더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서느냐, 그 기로에 있더라고요. 엔젝타에서는 요 직급이 실버고 요 직급이 플래티늄이에요. 그래서 엔젝타는 플래티늄이 되면 플래티늄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리더로서의 예우를 해줍니다. 특히 알렉스 그룹은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지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동기부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죠. 플래티늄 이상 되면 리더스 클럽을 따로 운영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리더가 갖춰야 될 자세부터 마인드부터 파트너들 어떻게 하면 육성시키고 더 성장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시키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요새 맨날. 블루 다이아몬드 때도요. 혼났고 혼나요. 그래서 보면 요게 기준이 되는 요 수입자가 업계 평균 1.25%밖에 안 돼요. 전체 회원 이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엔젝타는 5.3%. 물론 여기는 모 숫자가 많아요. 여기는 거의 한 800만 명 중에 해당하는 거고 저희는 3만 5천 명 중에 이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뭐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화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차피 거의 다 소비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들어올 소비자들을 이끌고 나갈 리더분이 되셔야 될 거고 그 생각을 갖고서 해야지만이 최고의 리더 자리, 최소한 이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등 칸을 지금 타고 있는데 이게 1등 칸인지 아니면 3등 칸인지를 여러분이 아직 못 느끼시죠? 느끼시는 분은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근데 못 느끼시는 분은 아마 여기서 계속 정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로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직 절반 있네요. 그러면 그건 내 뒤에 다시 한번 확인 드릴게요. 그만큼이나 저희는 업계 평균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만 봐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엔젝타가 다른 회사보다는 수입을 많이 주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하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만 얘기하는 건데 왜 엔젝타가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느냐? 부정적인 요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엔젝타는 오토십도 있고 다른 데는 월 정기구독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하기 편해. 근데 니네는 한 달에 몇 수십만 원씩 제품을 사야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또 거기에 흔들리고.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하니까 윗대가리들만 지들만 벌어쳐먹고 우리는 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매출 없는 회사에 매출 없는 매장에 종업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매출이 수반이 되고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거, 그 수입을 가지고 고용도 창출하는 거고 월급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엊그저께 미용실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미용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용실에 커트 손님 100명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파마 손님 5명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오토십이잖아, 그게 파마가. 그리고 파마 손님은 미용실 자주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커트는요, 오늘 여기 갔다가 별로, 아가씨가 별로, 아가씨라, 디자이너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인상이 다큐멘터리라고. 파마 손님이 인원수는 적지만 고정 고객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시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한 달에 오토십 없이 그냥 5만 원, 7만 원짜리 사가지고 하는 조직에 가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은 정말 열심히 신나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그와 비례를 하겠느냐?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내 노력과 수입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업계고요. 그건 이 업계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이 산업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현장 노동자가 월급을 많이 받나요?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나요? 일은 누가 더 많이 해요?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요구도 먹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네트워크 업계는
대한민국에는 가장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레이커, 저는 이름도 사실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알 필요도 없어요. 뭐, 브레이커웨이라고 하고 있고, 이건 유니레벨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바이너리. 그런데 이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바이너리. 맨날 바이너리 맨날 오늘도 바이너리 성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너리가 가장 많이 벌어요. 그죠? 그죠?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구도 먹어요. 바이너리 아닙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왜? 여기는 두 줄에서밖에 돈이 안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몇 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바이너리보다 유니레벨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중요한 건 돈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이고 2분의 1이잖아요.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하려고 하시면 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뭐 20평짜리 아파트 살든 70평짜리 아파트 살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저는 10분의 1의 확률보다 2분의 1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선택을 합니다. 이거에 뭐 깊은 얘기 하지 말자고요. 단순하게 보자고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걸 하세요. 근데 큰 돈 벌고 싶으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이거를 하면 큰 돈은 이거보다는 적게 벌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올라가요. 빨리. 그러면 된 거예요. 나중에 소고기 먹겠다고 지금부터 다음 주말까지 굶으시겠어요? 굶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라면 먹고 내일 칼국수 먹고 모레 계란찜 먹고 그 다음날 뭐 먹고 하다가 고기 먹으면 워밍업을 해놨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뭐냐면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선 자꾸 빨리 벌 수 있는 거를 알려준다. 왜 나하고 안 맞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저하고 호흡 안 맞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다른 거 알아보셔도 돼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랑 궁합이 맞고 저랑 호흡이 맞는다면 저는 이거로다 충분히 이것만큼의 수입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줄 자신이 있고 그게 이 알렉스 그룹의 리더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박수들 안 치네. 엄청들 인색하시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엔젝타 수당이 9가지나 됩니다. 9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다 포장지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상품을 받았을 때 포장지가 화려한 상품을 받고 싶어요? 안에 그 돌멩이가 큰 거를 받고 싶어요? 네? 실속이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저희 거는 9개 중에 요게 4개가 핵심입니다. 그 4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후원수당이에요. 이게 월급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 조건을 국내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유니레벨에서는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 확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바이너리는 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버리면 회사가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못 맞춰. 근데 엔젝타는 이 조건을 맞추더라. 그 이유는 궁금하시죠?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 미팅 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DM 보너스 뭐 추첨 매치.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직급자 세미나를 하거나 오늘이 제 강의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할까요? 좀 길게 해도 되는데. 아이고 30분 만에 나한테 속 빠져버렸네. 요 강의는 조금 더 깊게 나중에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이렇다는 거구나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엔젝타냐? 왜 143개 중에서 왜 굳이 엔젝타냐? 엔젝타에는 이런 무한 누적, 아까 후원수당에 대한 이런 무한 누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22.2%,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22.2%가 없어요. 바이너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차등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무조건 차등이에요. 직급별로. 근데 저희는 지금 사장님이나 최현준 사장님이나 나나
그룹장님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룹장도 22.2%예요. 저도 22.2%. 똑같아요. 아유, 똑같은 겁니다. 22.2%. 수평이에요. 스폰서지만. 아시겠죠?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 우리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받는 수당률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도구. 아까 우리 앞에 1교시 때 우리 최은성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요거는 깊은 내용은 이제 나중에 F 때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마케팅. 아까 얘기했던, 직급별로. 마스터 클럽이나 아니면 리더스 클럽이 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리더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의 환경에 맞는. 지금 사업 하시는 분한테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거고요. 리더가 되려면 파트너를 끌어안아야 되고요. 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누구를 지금 끌어안아. 나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지금도 직급되면은 이제 파트너를 끌어안고 스폰서를 쳐다보고 하는 그런 직급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커피라는 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예요. 제품. 제품이 우수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고 전달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 수당이 들어오는 거고 수당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겨야지 파트너도 끌어안는 거지. 갚을 돈도 하나도 없는데 파트너는 맨날 밥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주겠어요? 못 사주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지금 현재도 식사 시간에 미팅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5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점심시간 미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을 딱 차라리 옮겨서 1시 40분이나 2시에 미팅을 잡아놓고 저는 가다가 컵라면 먹고 가서 미팅을 할지언정 식사하면서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미팅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노하우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면 그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스폰서들하고 미팅해보면 아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내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명확해야죠. 건강을 전달할 거면 건강만 전달하시고 사업을 전달할 거면 사업만 전달하시고 나는 건강을 전달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사업에 관심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면은요 22.2% 막 사업 설명을 해요. 100% 엮이는 거예요. 사업을 제품 전달하러 갔는데 사업에 관심 있잖아요. 살짝만 얘기하세요. 살짝만 얘기하고 그분은 거의 이제 낚시로 따지면 그 먹이를 이렇게 딱 일부 직전이에요. 그럴 때는 살짝 피해 주셔야 돼요. 피했다가 그때 스폰서님하고 연결해가지고 클로징 시켜버리면 확률이 거의 80% 이상은 됩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프로페셔널하고 업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대충 넘기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얼마의 수입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 달에 월천이면 연봉 1억 2천이네요. 그죠? 자, 1억 2천이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수입자가 됩니다. 자, 엔젝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버만 되면은요, 대한민국 상위 30%. 야, 이게 참,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엔젝타의 실버 유지 직급자가 대한민국 소득 상위 30%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다 수입이 안 되시는 분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골드가 되면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골드 최대로 받으면. 플래티늄이 되면요 상위 5% 안에. 여러분들 수입이 대한민국 상위 5% 안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다이아몬드 상위 2.5%.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저는 어디에 들어가나. 제가 대한민국 상위 1.25% 안에 수입자가 근데 왜 내 생각은 이 정도 안 되죠?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죠. 여우의 재벌, 제외. 이거는 뭘 뜻하느냐. 그만큼 대한민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벌 빼고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빨리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을 도와가지고 이분들이 영향력을 이분들한테 펴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일로 올라와서 그분들이 또 이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그런 선한 영향력의 순환이 계속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알렉스이 추구하는 거고 그룹장님이 추구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직급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쉼 없이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같이 선한 영향력을 파트너들한테 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